지금 세계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출신 CNN 프로듀서가 올린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 2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이 영상의 내용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그동안 서구 언론들은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밤 11시에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걷는 도시, 범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도시,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서구에선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모든 것이 서울에선 일상이었습니다. 런던과 파리와 뉴욕의 시장들이 앞다투어 서울을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도대체 그 영국 프로듀서는 서울에서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자로 그은 것처럼 말이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기획안을 다시 읽었어요. 서울, 과연 안전 신화인가? 제목만 봐도 답은 정해져 있었죠. 완벽한 도시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 증명하러 왔어요. 런던 폭동을 취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파리 테러 현장의 비명소리도요. 뉴욕 브루클린 총격 사건 당시 동료가 쓰러지던 순간도 기억나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결국 위험하다는 걸요. 사람이 모이면 범죄가 생기고 범죄가 생기면 공포가 퍼지죠. 이건 공식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예외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기내등이 켜지면서 주변 승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메모장도 펼쳤죠. 이미 질문 목록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밤거리가 정말 안전한가요? CCTV는 몇 대나 있나요? 경찰 순찰은 얼마나 자주 도나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웃고 있었거든요. 여유롭게 걷고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처럼 말이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20살쯤 돼 보였죠.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방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또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 보였어요.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역시 혼자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연출인가? 아니면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갔죠. 2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여성이 멈춰 섰어요. 이어폰을 빼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혼자 다니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여성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했죠. 왜요? 그 한마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잡은 손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밤이잖아요. 그래서요? 여성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는 안전해요. 그냥 집에 가는 중이에요. 여성은 다시 이어폰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공항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주변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런데 긴장감이 없었어요. 경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꺼냈어요. 화면을 켰죠. 기획안을 다시 읽었습니다. 서울의 안전 신화를 깬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어긋나고 있었어요. 아니,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았죠. 밤 11시. 공항. 젊은 여성들이 혼자 다닌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요?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끄고 가방에 넣었어요. 출구로 향했죠. 자동문이 열리면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택시 승강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많았어요. 혼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람도 있었죠. 누구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가 보였습니다. 경찰도 보였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편안했어요. 긴장하지 않았죠. 마치 집 앞 골목을 걷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택시에 올랐어요.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했죠. 어디로 모실까요? 명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졌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녔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건 범죄였어요. 공포였고 위험이었죠. 그런데 여기엔 그게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뭐지?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서울은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안전해요.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고 카페에 앉아 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니,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렸어요. 화면을 켰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허상을 깰 수 있을까? 아니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취재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가 들어왔죠. 호텔방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어젯밤 찍은 영상을 다시 봤죠. 공항의 여성들, 택시 안 풍경, 밤거리의 사람들. 왜요?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일정은 명확했어요. 청계천, CCTV 시스템, 경찰서 인터뷰. 효율적으로 찍고 본사로 보내면 됩니다. 촬영팀과 만나기로 한 시간은 6시였어요. 박세린이라는 프리랜서 감독이 배정됐다고 했죠. 통역은 한지훈이라는 연구원이 맡는다고 했습니다. 로비에 내려갔어요.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세린은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한지훈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보고 있었죠. 소피아 레이놀즈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청계천부터 가시죠. 아침 빛이 좋을 때 찍어야 해요. 박세린의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게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걷고 버스가 지나갔죠.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천이 펼쳐졌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죠. 여기서 CCTV 배치도를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세리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렌즈가 엉뚱한 곳을 향했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물 위였습니다. 투명한 물 속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 떼였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며 헤엄치고 있었죠. 10마리, 20마리, 아니 그보다 더 많았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물고기가. 한지훈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피라미입니다. 수질이 좋아지면서 돌아왔죠.
수질이요? 네. 이 물은 한강에서 끌어올린 겁니다. 정화 시스템을 거쳐서요. 저는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이 보였어요. 돌멩이 하나하나가 선명했죠. 그때였습니다. 물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순간 물고기 떼가 흩어졌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날개를 접고 급강하했습니다. 물속으로 부리를 집어넣었죠. 철썩. 물이 튀었어요. 새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부리에 물고기 한 마리가 물려 있었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냥을? 박세린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죠.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가리입니다. 여기서 자주 보이죠? 도심에서요? 네. 여긴 그냥 하천이 아닙니다. 그럼요? 살아있는 생태계죠. 저는 새를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외가리가 근처 바위에 앉았습니다. 물고기를 삼키더니 다시 물을 바라봤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누구도 새를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쳤어요. 이게 일상이라는 거죠?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5년 복원 이후 2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CCTV를 찍으려던 계획은 잊혀졌습니다. 대신 물을 찍었죠. 물고기가 다시 모여들고 있었어요. 물풀 사이를 헤엄쳤습니다.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와 비늘을 반짝이게 했죠. 박세린이 말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장면이에요. 세계 어느 도심에서도 보기 힘들죠. 그래도 우린 범죄 다큐를 찍는 중입니다. 제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CCTV로 넘어가죠. 박세린은 잠시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메라를 들었죠. 하지만 렌즈는 계속 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산책로를 따라 올라갔죠. CCTV가 보였습니다. 기둥마다 달려 있었어요. 쭉 늘어서 있었죠. 좋아요. 이걸 찍읍시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리 밑에서 뭔가 움직였거든요. 저는 몸을 숙였어요. 물가를 들여다봤죠. 개구리였습니다.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목을 부풀렸다 줄였다 하고 있었죠. 그 옆에 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까지요? 한지훈이 웃었어요. 청개구리, 참개구리, 금개구리. 다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요? 네. 생태계가 회복되면 양서류가 제일 먼저 돌아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CCTV, 고층 빌딩, 도로, 차량. 그리고 그 한가운데 흐르는 물. 물고기, 새, 개구리. 두세 개가 겹쳐 있었어요. 아니, 겹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어요. 이건. 말이 끊겼습니다. 박세린이 다가왔어요. 이상하죠?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뭐가요? 도시와 자연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도시가 발전하면 자연은 밀려나죠. 그게 공식이었죠. 다른 곳에선요. 박세린이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근데 여긴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왜요? 필요했으니까요. 한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하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한 거죠.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지훈이 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물은 한강에서 옵니다. 하루 10만 톤씩요. 정화 시스템을 거쳐서 흘려보내죠.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자정 능력입니다. 물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죠. 미생물, 수초, 물고기가 함께 작동합니다. 저는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제가 찾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범죄도 CCTV도 경찰도 아니었죠. 근데 왜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박세린이 말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장면이에요. 본사에 보내면 반응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임무는 치안 다큐예요. 자연 다큐가 아니고요. 그럼 이건 버리시게요? 네. 박세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물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더 올라갔죠.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새가 날고 있었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모두 함께. 제 머릿속에서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왜요? 공항의 여성이 물었던 거요. 그리고 지금 이 풍경.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획안을 다시 읽었죠. 서울의 안전 신호를 깬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깰 게 있긴 한 걸까요? 밤 10시. 저는 일부러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홍대 앞 골목이었어요. 좁고 어두웠죠. 술집, 클럽, 노래방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세린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한지훈은 뒤에서 따라왔죠. 여기서 뭘 찍으시려고요?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범죄요. 범죄요? 네. 술 취한 사람들, 싸움, 소매치기. 뭐든 있을 겁니다. 박세린이 저를 봤어요. 여긴 그런 곳 아닌데요. 모든 도시의 유흥가는 똑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술집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켰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죠. 저기 보세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부축하고 있었죠. 시작이네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택시를 잡고 있었죠. 다른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어두운 곳이었어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여성 직원 한 명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저 직원 무섭지 않을까요? 한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밤에 혼자 일하잖아요. 그게 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에게 물었죠. 혼자 근무하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직원은 웃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범죄라든지. 여긴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계속 걸었어요. 1시간, 2시간. 술 취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웃고 노래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됐어요. 여성들이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인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인 사람도 있었죠. 누구도 뛰지 않았어요.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박세린이 카메라를 내렸어요. 뭐가요? 긴장감이 없어요. 도시에 긴장감이 없다고요. 그게 이상한가요? 당연하죠. 위험이 없는 도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한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위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를 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선을 넘지 않으니까요. 왜 안 넘어요? 한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니까요. 그게 기본값이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말도 안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선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경찰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실례합니다. 경찰분이시죠? 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석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나요? 이동석은 웃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요? 그럼 가끔은요? 음주 소란 정도죠. 그것도 드물고요. 강력 사건은요? 제가 이 구역 담당한 지 5년 됐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한 건도요? 네. 지갑 분실 신고는 많죠. 근데 대부분 찾아집니다. 어떻게요? 주운 사람이 경찰서에 갖다 주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경찰분은 뭐 하세요?
순찰하고 길 안내하고 취객집까지 바래다 주죠. 이동석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심심할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펜을 내려놓았죠. 감사합니다. 이동석은 인사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박세린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뭐가요? 전부요. 저는 앉았습니다. 길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도시가 아니에요. 그럼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도시는 아닙니다. 한지훈이 옆에 앉았어요. 다른 게 뭔가요? 위험이 없어요. 긴장도 없고요.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뭘요? 서로를요. 말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경계했죠. 뉴욕에서는 거리를 뒀어요. 근데 여기선 안 그랬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혼자 걸었죠. 술 취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머릿속에서 청계천이 떠올랐습니다. 물고기와 새, 포식자와 먹이, 함께 있었어요. 공존하고 있었죠. 혹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도시 구조가 다른 건가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사람들을 보호하죠. 선순환입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으니까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뭔가 거대한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카메라도 없었죠.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내려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물을 바라봤죠.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물고기들이었어요. 새가 날아왔습니다. 외갈이었죠.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바위에 앉았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오나 봐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네. 저 친구는 매일 와요. 아침 6시쯤이면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관찰하세요? 네. 15년째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15년요? 청계천이 복원된 게 2005년이니까요. 그때부터 기록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셨어요. 낡았습니다. 표지가 해졌죠. 펼치셨어요.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 시간, 새 이름, 날씨, 행동. 아, 저는 감탄했어요. 왜 기록하세요? 잊고 싶지 않아서요. 뭘요? 변화를요. 할머니가 첫 페이지를 가리키셨어요. 2005년 11월. 복원 직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만 흘렀죠. 생물이 없었나요? 네. 몇 달 동안은요. 할머니가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2006년 3월. 봄이 오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풀이 자랐어요. 그 다음엔요. 곤충이 왔죠. 잠자리, 나비. 페이지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2007년.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였죠. 2008년. 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2010년. 새들이 왔습니다. 외가리, 백로, 해오라기. 저는 숨을 삼켰어요. 혼자서 다 기록하신 거예요? 네. 왜요?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기적이었으니까요. 기적이요? 네. 도시 한복판에서 자연이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예전엔 여기 물도 없었어요. 고가도로만 있었죠.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났어요.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물을 가리켰어요. 외가리가 물고기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우리가 안 건드리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안 건드린다고요? 네. 사람들이 배웠어요.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요. 어떻게요? 쓰레기 안 버리고 시끄럽게 안 하고 물고기 안 잡고. 할머니가 수첩을 덮으셨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다들 신기해서 물고기 잡으려 했죠. 그랬군요. 근데 점점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먼저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죠. 생태교육요? 네. 그리고 부모들도 따라 배웠어요.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도 물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감탄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자연이 돌아온 거군요. 맞아요. 사람이 바뀌니까 자연도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계속 기록할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왜요? 이게 희망이니까요. 할머니는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생각했습니다. 15년치 기록. 한 사람의 관찰. 근데 그게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이 어떻게 자연을 지키는지.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죠.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한다. 자연이 사람을 치유한다. 선순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가 찾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제가 찾을 줄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저는 물을 봤습니다.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헤엄쳤죠. 새가 날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었어요. 함께. 공존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시 전체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지켜주는 구조. 그게 서울이었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일어섰어요.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여성. 왜요? 청계천의 생태계. 포식자와 먹이의 공존. 홍대 골목의 평화. 서로를 믿는 사람들. 할머니의 수첩. 15년치 변화의 기록. 모두 하나였어요. 시스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살아가는 시스템. 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야 했죠. 이 이야기를 써야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요. 서울통합관제센터. 한지훈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방이었어요.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죠. 수백 개의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서울 곳곳이 보였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전부 CCTV인가요? 네. 서울 전역을 커버합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모니터를 가리켰죠. 여기가 청계천입니다. 화면 속에 청계천이 보였어요.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확대해 볼까요? 직원이 마우스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물 위에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외갈이었죠. 저건 왜 찍고 있나요? AI가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AI가요? 네.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죠. 직원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선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뭔가요? 생태 모니터링입니다. 새의 출현 빈도, 물고기 개체수,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범죄 감시 시스템이 생태까지 관찰한다고요? 범죄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한지훈이 끼어들었어요. 도시는 복합 시스템이니까요. 치안, 환경, 생태가 모두 연결돼 있죠. 직원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대 명쯤 됐죠. 이거 사건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었어요. 아니요. 그럼요? 새 구경이요.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카메라를 켜고 있었죠. 그 위로 새떼가 날고 있었습니다. 철새 이동 시기입니다. 청계천 상공을 지나가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말이 끊겼습니다. 다른 화면들이 보였어요. 한 화면에는 공원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또 다른 화면에는 골목이 보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 자전거 도로였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뭘 보는 건가요?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삶을 봅니다. 삶이요? 네. 범죄만 보면 도시를 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을 보면 도시를 이해하게 되죠. 직원이 또 다른 화면을 켰어요. 한강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죠? CCTV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봐줍니다. 누가 쓰러지면 바로 신고가 들어와요. 누가 위험하면 도와주죠. 저는 화면들을 계속 봤습니다. 수백 개의 장면, 수백 개의 산. 모두 평화로웠어요. 이건 통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럼 뭐죠? 조화입니다. 한지훈이 큰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울 전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게 뭐예요? 생태 거점입니다. 공원, 하천, 녹지대. 모두 연결돼 있어요. 점들이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혈관처럼 서울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생태 네트워크죠. 새들이 이동하고 곤충이 퍼지고 식물이 번식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요? 네. 사람과 자연이 같은 공간을 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요? 도시는 콘크리트예요. 자연의 반대죠.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과거의 공식이었습니다. 이젠 다르죠.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울은 20년 동안 실험했어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요. 결과는요? 성공입니다. 화면 속에서 청계천이 다시 보였어요.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한지훈이 저를 봤어요. 사람들이 원했으니까요. 뭘요?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CCTV나 AI의 문제도 아니었죠. 철학이었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연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왔어요. 막근 밝았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죠. 저는 하늘을 봤어요.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 새도 모니터링되고 있겠죠. 기록되고 보호받고 있을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기술의 눈으로. 저는 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찾으려던 건 범죄였습니다. 허상이었고 균열이었죠. 근데 찾은 건 정반대였어요. 조화, 공존, 미래. 노트북을 켜야 했습니다. 본사에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서울에는 범죄가 없습니다.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서울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삽니다. 그것도 뉴스가 아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길 한복판에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호텔방.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영상통화였죠. 소피아, 진행 상황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청계천을 취재했습니다. 좋아. CCTV 시스템은? 그것도 봤습니다. 범죄 통계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구체적으로. 강력 범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데이비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뭘 찍었어? 생태계요. 뭐? 청계천의 생태 복원 시스템입니다. 새, 물고기, 그리고 스톱.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린 범죄 다큐 찍는 거야. 알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새가 핵심이라고. 네. 도시가 어떻게 안전해지는지 보여주니까요.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피아, 정신 차려. 시청자는 새 따위 안 봐. 하지만
범죄를 원해. 공포를 원한다고. 그게 뉴스야.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그보다 중요합니다. 중요? 내 생각엔 그렇겠지. 하지만 시청률은 나오지 않아. 시청률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피아. 네. 넌 프로듀서야. 예술가가 아니고. 압니다. 그럼 일이나 해. 새는 빼. 물고기도 빼. CCTV랑 경찰만 담아. 그럼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 네. 본질을 빼면 거짓말이죠.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본질? 소피아, 넌 너무 깊이 빠졌어. 뭐예요? 그 도시에 객관성을 잃었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전 객관적입니다. 아니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틀 줄게. 제대로 된 영상 안 오면 다른 팀 보낸다. 데이비드. 끝.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방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데이비드한테요. 몬사한테요. 아니, 저한테 화가 났어요. 왜 설득하지 못했을까요? 왜 말이 막혔을까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막세린이었습니다. 통화 들렸어요. 문 밖에서요? 네. 소리 컸거든요. 박세린이 들어와 앉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사 말대로 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요? 모르겠다니까요. 목소리가 또 커졌어요. 박세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죠.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이 도시는 특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왜요? 상식에 어긋나니까요. 박세린이 일어났어요. 제 옆으로 왔죠. 그럼 보여주면 되죠. 어떻게요? 영상으로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본사는 안 받아줄 겁니다. 본사 말고요. 그럼요? 세상에 직접 보여주는 거죠. 박세린이 웃었어요. 독립 다큐 만들어요. 우리끼리요. 미쳤어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력에 타격이 올 거예요. 상관없어요. 본사랑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박세린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소피아, 당신은 지금 뭔가 진짜를 봤어요. 그걸 숨기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확신해요? 네. 왜요? 당신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이 보였어요. 박세린 말이 맞았어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 공항에서의 제가 아니었어요. 냉소적이고 의심 가득했던 그 눈이 아니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뭔가를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죠. 박세린이 웃었어요. 한지훈한테도 연락할게요. 도와줄 겁니다. 확실해요? 네. 그 사람도 이미 빠졌거든요. 뭐예요? 이 이야기예요. 박세린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서울미래 도시의 탄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2개의 영상을 완성했어요. 하나는 본사용, 하나는 진짜 이야기. 노트북 화면에 2 파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왼쪽 서울 치안 시스템 분석, 오른쪽 서울, 사람과 자연이 만든 기적.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왼쪽 파일을 클릭했죠. 재생됐습니다. CCTV 화면이 나왔어요. 경찰 인터뷰가 이어졌죠. 통계 그래프가 떴습니다. 깔끔했어요. 전문적이었죠. 뉴스답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영혼이 없었습니다. 멈췄어요. 오른쪽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재생됐어요. 청계천이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외가리가 날아왔어요.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김옥순 할머니가 나왔어요. 수첩을 펼쳤죠. 애들이 돌아왔어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생태계죠. 관제센터 화면이 나왔어요. 수백 개의 모니터. 삶을 봅니다. 밤거리가 나왔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왜요? 공항 여성의 목소리.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한 다큐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감동이었죠. 제가 믿게 된 미래였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세린과 한지훈이 들어왔어요. 결정했어요? 박세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걸로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른쪽 파일. 진짜 이야기요. 박세린이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요. 본사한테는요? 저는 왼쪽 파일을 봤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죠. 정말 삭제할까요?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걸 지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본사에서 잘릴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클릭했어요. 삭제됨.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선택이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박세린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 채널에 올릴게요. 유튜브요. 시청자 많아요? 아니요. 10,000명 정도? 그걸로 충분할까요? 한지훈이 웃었어요. 진실은 퍼집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박세린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진행바가 움직였습니다. 10%, 20%, 30%.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청계천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가 자고 있겠죠. 사람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두려움 없이요. 업로드 완료. 박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화면에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서울, 사람과 자연이 만든 기적. 조회수 0. 이제 시작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박세린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 5, 20, 100. 천천히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 가보고 싶다.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호텔방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소피야, 당장 전화해. 저는 폰을 내려놨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통 와 있었어요. 언론사, 대학교, 도시계획가, 환경단체.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서울 모델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한가요? 우리 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통을 열었어요. 런던 시장실에서 온 거였습니다. 서울의 생태도시 모델에 관심이 있습니다.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파리에서도 왔어요. 뉴욕에서도 왔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박세린과 한지훈이었습니다. 봤어요? 박세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BBC에서 연락 왔어요. 특집 방송하고 싶대요. CNN은요? 저는 웃었어요. 데이비드한테서 전화 왔어요. 안 받았지만요. 한지훈이 앉았어요. 서울시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뭐래요? 감사하대요. 그리고 공식 취재 지원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박세린이 물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청계천가요? 왜요? 끝을 거기서 맺어야죠.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죠.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박세린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찍어도 돼요? 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물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빛이 번졌죠. 물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외갈이었습니다. 익숙한 바위에 앉았죠. 물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매일 오네요. 한지훈이 옆에 섰어요. 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외가리가 물속으로 부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물고기를 낚아챘어요. 날아올랐죠. 햇빛을 받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이 도시는 특별합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범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CCTV가 많아서도 아니죠. 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20년 전에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돌아왔어요. 새, 물고기, 곤충, 식물. 하늘을 봤어요. 이건 통제가 아닙니다. 조화예요. 카메라가 저를 따라왔어요. 다른 도시들은 자연을 밀어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요. 멈춰섰습니다. 근데 서울은 달랐어요. 자연과 함께 발전했죠. 물을 들여다봤어요. 바닥이 보였습니다. 돌멩이, 물풀, 물고기.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일어섰어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시.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도시.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왜 가능했을까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니까요. 자연을 존중하니까요. 그게 기본값이니까요. 햇빛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청계천이 반짝였어요. 이건 도시가 아닙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미래예요.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박세린이 웃었어요. 완벽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지훈도 앉았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사로 돌아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요? 여기 더 있을 거예요. 왜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으니까요. 한지훈이 물었어요. 뭔데요? 한강이요. 서울숲이요. 북한산이요. 저는 웃었어요. 이 도시 전체가 이야기예요. 박세린이 카메라를 어깨에 맸어요. 그럼 계속 찍죠.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깅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모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빌딩들이 솟아 있었죠. 도시와 자연. 함께 있었습니다. 공존하며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답이라는 걸요. 미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곳.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있는 곳. 통제 대신 조화가 있는 곳. 서울이 증명했어요. 가능하다는 걸요. 이제 세계가 배울 차례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앞으로요. 미래를 향해요.